요즘은 은행에서 통장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유튜브 등도 규제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일단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네 세력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그 세계는 차츰 망해갑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매우 똑똑한 민족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 민족이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심하면 그 능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북입니다. 이북은 절대 권력에 의해 나라 전체가 규제로 묶여있는 국가 아닌 나라입니다. 때문에 200여 개 정도 되는 전 세계의 국가 중 이북은 150 위에도 들지 못하는 경제국가라는 것을 보면 규제가 얼마나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규제가 사람의 능력을 말살시키는 무서운 제재라는 것과 또 우리 민족이 세계를 이끌고 갈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제재를 남발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는 것을 적극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제재가 없이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우리는 그와 같은 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21세기인) 현대가 아닌 21세기 지금 현대가 아닌 이씨 조선시대 때의 한국은 매우 더러웠다고 합니다. 길가닥에 가면은 막 똥도 싸놓고 막 더러웠다 그럽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 시대에 중국이나 일본을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깨끗하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거리도 깨끗하고 또 잘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더럽고 못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순수하고 소박했다고 합니다. 몸집,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몸집은 세 나라 사람 중 가장 컸는데 우리가 가장 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돈 버는 일에는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몸집은 좋고 힘도 좋은데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데는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무려 9배나 적게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일본 사람보다 9배를 더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오죽했으면 임진왜란 때 조선 사람들이 왜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 군대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일본 진영에 염탐하러 갔을 때 그들이 조금 먹는 것을 보고 요만한 공기에다가 조금 먹는 것을 보고 전쟁을 하기 위한 작전이었나 하고 의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올라 그러면 그 먹을 것도 가져와야 되니까 일부러 조금 먹나 하고선 의심을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가 그렇게 조금 먹는 사람인 줄 모르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에 비하면 먹는 게 아니죠. 그게 깨짝깨짝거리다 말으니까. 어쨌든 그 시대에 가장 못 사는 나라는 세 나라 중 조선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조선 가운데 우리 조선이 제일 못 살았어요. 그렇다면 조선은 왜 못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폐쇄 정치와 관직을 사고 파는 탐관 오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우리는 전부 다 폐쇄해서 다른 나라가 전부 다 들어오는 걸 막았기 때문에 폐쇄 정치했어요. 그리고 탐관 오리들이 특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 사람들이 순진하고 소박했던 이유는 폐쇄 정치로 인해 세상을 잘 몰랐기 때문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못 살았던 이유는 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있는 대로 다 빼앗아가 백성들이 가져봤자 빼앗김으로 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벌려고 안 했어요. 남정네들이 뭐에 앉으면 그냥 담배나 피고서 술이나 마시고 그리고 놀았지 돈 벌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조선은 매우 가난했으며 또 더러웠던 것입니다. 오직 빼앗기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덜 빼앗기는 것은 먹는 음식물이었으므로 먹는 것은 일본 사람들보다 무려 9배나 더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벌써 밥그릇이 크죠. 그 밥그릇 큰 걸 갖다가 한두 개 먹고 또 닭도 잡아먹고 또 막걸리도 아마 한 독을 갖다 놓고 먹고 일본 사람은 조금 깨끗하게 먹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수한 일본 사람들을 깔봐.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면은 뭐 요즘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즘 얘기한 거지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볼 때는 애들같이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조그만 애들이 막 깜짝깜짝 와서 하는 걸 그래서 깔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깔본다 이거예요. 뭐 군대라고 생각이 안 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여인들은 돌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일본 사람들한테 던졌던 것입니다. 저쪽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총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돌멩이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얕잡아 보니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저 행주산성, 저기 행주산성입니다. 우리 서울에 있죠. 저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저 행주산성은 그렇게 조선 여인들이 행주 치마에다 돌을 담아 던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주산성이에요. 저기서 일본 배가 밑에 오면 저기서 돌멩이 던졌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쫓아냈어요. 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야 스스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벌어야 되겠다고 우선 충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생각하는 자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이 합심하여 그 난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잘 되려고 발전하려면 바로 이 작용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자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이 합심하여 그 난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그것을 보장하여 준다고 하면 또 나라가 그것을 보장하여 준다고 하면 자의식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영혼을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현실에 뭐를 해내려면 영혼이 해야 되는데 영혼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영혼이 돈을 벌려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의식과 현실에 드러나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영혼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다 빼앗기니까 안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빼앗기니까 조선시대 때는 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도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나라가 준다 그러니까 사회가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의식은 준다 그러니까 받을 생각을 하지 영혼을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망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영혼이 작동하는 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적으로 다 망해가고 있죠. 사회주의가 뭔지 알고 싶으면 그걸 이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북이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지금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사람들 일 안 합니다. 기껏 일한다 그래 하루 3-4시간 일해요. 그럼 맨 빈둥빈둥 놀아요. 사회가 준다, 나라가 준다 하니까 영혼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필요를 못 느낌으로 준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필요를 못 느낌으로 영혼이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사회주의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전부 다 그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믿고선 따르면 여러분들 다 이북같이 되는 겁니다. 거지같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 활발하게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제재가 없어야 합니다. 제재가. 개인의 능력이 활발하게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제재가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제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재가 있으면 못하죠. 제재가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박정희 시대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억지로라도 많은 일을 완성시켰지만, 예,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정말 어거지로 완성시켰어요. 어거지로. 억지로라도 완성시켰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에 생각할 때 억지지 영원히 볼 때는 억지가 아니에요. 어쨌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많은 일을 완성시켰지만 그 당시에 이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창작 활동하는 사람. 뭐 작가나 또 가수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애로사항이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금지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지령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술도 못 만들었어요. 어떨 때는. 술도 금지시켰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지 못했어요. 세계는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 하면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느니 오스카상을 수상했느니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를 위한 교양 있는 노래를 부르기만 해도 금지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상은 감히 생각도 못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금지시켜가지고. 그래서 감히 그런 걸 생각을 못할 때입니다. 그건 먼 저 우주 멀리에서 일어나는 같이 생각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그 감각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지금 저 가수가 양희은 씨입니다. 저기 가수 양희은 씨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게 왜 사랑이 못 이루어지나 하는 이유 때문에 금지당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부르니까 왜 사랑이 못 이루어지냐, 이게 이유예요. 이게 왜 못 이루어지냐 해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금지당했어요. 그 노래를. 또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 아침 이슬이 양희은 씨의 대표적인 곡이죠. 그 아침 이슬은 이 데모할 때, 데모하는 학생들이 데모할 때 부른다고 해서 또 그걸 금지당했습니다. 그래서 뻑하면 금지당하는 거예요. 이 박정희가 죽고 한참 뒤인 어느 날 나는 우리 몸의 이 기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의 소녀경이라고 하는 방중술 책을 저렇게 닥터성이라는 이름으로, 왜냐면 방중술, 소녀경 이런 말을 그때 하면 이름 자체에서 금지당하기 때문에 닥터성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초로 출판하였는데 그 책 또한 그 당시에 금지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나마 내가 이름이라도 좀 바꿔쓰니까 그랬어요. 아니면 책보다 금지사항이 더 많아요. 그런 내용이 온 게. 금지당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많으면 우리의 영혼은 창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랑 같은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못하는 이유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규제가 하도 많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대체로 이와 같은 규제는 어떤 지배 세력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예. 이 규제는 어떤 지배 세력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북입니다. 이북은 김일성 집안이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에서 백성을 가장 심하게 달달 볶는 악마의 소굴입니다. 예, 이북은 악마의 소굴이에요. 저거는. 여러분들 이북이 안 태어난 걸 정말 여러분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악마들보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악마들도 있어요. 근데 저 이북 악마들은 더 심한 악마들이에요. 그런 세계를 지배하는 악마들보다 한 수 더 떠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감시체제를 만들어 인간 영혼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게. 때문에 이북은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결국 세계에서 150위에도 들지 못하는, 지금 이 전 세계의 나라가 지금 한 200여 개 정도 됩니다 대체로. 그 중에서 이북은 150위에도 못 들어요. 150위에도 들지 못하는 거지 국가로 몰락한 것입니다. 그 탈북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은 나름대로 지금 잘 살죠. 나름대로. 여기서 능력 발휘할 수 있으니까. 저기서는 못해요. 거기서 못해요. 또 필 따져가면서. 따질 걸 따져야죠. 인간 세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세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세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기류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하는 기류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정적이고 섬세한 기운이 지구를 지배하였다면, 앞으로는 바람처럼 빠르고 쏜살 같은 기운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기운이 아니라 이제 바람처럼 쌩하고 부는, 이런 강하게 부는 바람과 같은 기운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에 가장 잘 맞는 민족이, 그 바람처럼 쌩하고 부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잘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이 바람과 같은 특성에 가장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억제가 많고 여러분들이 눈이 띄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부터 한 4, 50년 전만 해도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은 편지에다가 글을 써서 빨라야 3, 4일이 걸려야 전달되었지만, 아니면 일주일, 열흘 이렇게 걸려서 전달되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그 즉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즉시 세계 각 나라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국가가 된 것은, 우리나라 인터넷이 가장 빠릅니다. 그것은 그렇게 사람의 기질이 가장 빠르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늦으면 못 견뎌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2시간 동안 밥 먹으려고 그러면 감옥 같을 거예요. 우리 못해요. 우리는 뭐 한 5분 내로 먹던, 우리는 그만두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요즘 뭐 조금 좀 여유롭게 좀 먹는다고 해서 좀 시간 걸리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2시간 동안 못 앉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급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빨리빨리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외국에 나가보세요. 외국 사람들 우리 부를 때 빨리빨리 이래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질의 세상을 물병자리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빨리빨리 시대를 물병자리 시대라고 합니다. 물병자리 시대가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물병좌 시대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빨리빨리 시대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지금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는 원리나 습성을 잘 익혀 지구를 이끌고 가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방심하면 여러분들은 이북처럼 처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방심하면 이북처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는 지구를 이끌고 가는데 앞장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사람의 능력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악마와 같은 세력에 의해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좀 수준이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낮아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데 낮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세상은 지금 이북과 같은 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저 이북보다 더, 뭐 이북이 더 악랄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서 저는 집단에 의해서 지금 지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잘 살펴보면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뭔지 진짜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주면 거짓말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미국도 보세요. 이제 미국도 이제 드러났어요. 전에는 뉴스나 언론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았지만, 전에는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상황을 알았지만, 지금은 언론과 뉴스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밤에 텔레비 켜놓고 뉴스 보는 분들은 참고로만 보셔야 돼요. 그거를. 그건 어느 일부예요. 어느 일부. 그걸 믿고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언론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바꿔 말하면 언론이 지배 세력을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죠. 텔레비가 하면은 텔레비를 믿으면은 저게 진짜다라고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 지구 전체에 퍼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더욱 몰라요. 우리보다 발달된 나라 미국 같은 사람들은 국민들이 그걸 대체로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뒤늦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지식인들이 이제 조금씩 눈 뜨고 있어요. 지금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몰라요. 그것도.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뒤늦게 이제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배 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잘 몰라요. 이제 조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지식인들이 이제 조금 눈 떠가지고선 그런 걸 이제 있는가 보다,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들 있어요. 네. 여러분, 나라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입니다. 네. 나라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옛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고 해도, 세상이 나라가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와 같은 세상에서 살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만 죽으면 되지 하면 여러분들 자식이 또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걸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그걸 이제 들고 일어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와 같은 시대에 그런 사실을 조금 알고, 지식인들보다도 먼저 조금 먼저 알고 악마보다 더 나쁜 거짓말로 세상을 평정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은 모두 사기꾼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조금 알고 조금 받아들이고, 마치 또 자기가 무슨 어떤 인간은 지가 트럼프를 조종하는 사람 같이 말하는 인간도 있어요. 그건 다 사기꾼들입니다. 아셨습니까? 또 어떤 인간들은 온 천지의 기운을 다 자기가 장악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은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아셨습니까? 이런 사기꾼들 아니면은 내내 그 가짜 뉴스 만드는 것들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점점 지금 매장돼 가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우리 민족이 미래의 지구를 더 나은 세계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다음과 같은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이 이걸 뚫고 나올 수 있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 세력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며, 그것은 철저히 국민들이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이걸 막을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것들은 왜 자꾸 손을 잡느냐, 그것들은 손을 잡으면 자기네들이 생기는 게 많아요. 왜냐면 이 세상에 돈도 전부 다 지배 세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그러니까 절대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괜히 돈 생긴다고 막 좋아하지 말고, 지금 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것은 개화기 시대 때 우리나라 엘리트였던 박영호나 김옥균 같은 사람은 지배 세력을 추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때부터도 벌써 엘리트들은 지배 세력을 알고선 추정을 했어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북의 김정은 역시 저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 김정은이하고 그 옆에 있는 건 지금 할아비예요. 지금 김일성이에요. 저놈이 지금 할아비 흉내낸다고 저렇게 똑같은 모자 쓰고 똑같은 몸뚱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김정은 역시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지배 세력의 추종자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지배 세력의 하수인들이 무척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아셨습니까? 돈 잘 번다 그러면 일단 그쪽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둘째는 나라의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나라의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말했었어요. 강의할 때마다 나라의 세금을 많이 낸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세금을 많이 내면 안 됩니다.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나라의 시설물이나 관공서가 일반 가정집보다 훨씬 더 좋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공서는 번딱번딱한데 집들은 전부 다 가난하다 이런 게 문제 있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백성의 피를 빨아 국가가 존재하는 것 같은 형상입니다. 관공서는 다 잘 살아. 근데 백성들이 못 살아. 그리고 문제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재산에서 상속세 또한 30%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가 30%가 넘어서면 안 돼요. 30%도 엄청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나라는 상속세가 90%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전부 다 이민가이죠. 도망가이죠. 세금이 많으면 국민은 가난해지고 권력층은 반드시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층들은 꼭 부정부패를 저질러요. 자기는 잡아가질 않으니까. 때문에 상속세는 절대로 3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30%는 엄청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우주에 그거는 원리에 있어요. 7대 3의 법칙에 의해서 30%를 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진국에서 상속세가 많은 이유는 선진국에 상속세가 많은 데 있어요. 많은 이유는 그 돈이 바로 지배 세력의 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배 세력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셨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상속세가 3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어도 죽지 못하고 살았었잖아요. 여지까지. 왜냐면 상속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국민의 소득세 또한 줄이고 공무원 수 또한 대폭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고 넘치는 것은 곧 패망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많고 나라가 잘 살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한 이유가 차고 넘치면 곧 패망의 징조이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국민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 국민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 왜 은행에 가면 자기가 자기 돈을 갖다 예금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규제 다 풀어버리고 나라는 오직 질서를 지키고 나라는 질서 지키는 일 그리고 범죄를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규제는 다 풀어버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그거를. 나머지는 우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차츰차츰 현실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상은 우주의 원칙대로 됩니다. 우주가 가장 큰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머리 써봐야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물병자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빨리빨리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사람들 독일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앞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셨습니까? 이렇게 우주의 이치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미래사회의 행복입니다. 우주의 이치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미래의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또 우주가 원하는 이치대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우주의 이치가 다른 쪽이라면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주의 이치에 어긋나는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면 누가 멸망시키느냐? 우주가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도 페르시아도 다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보면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인간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야지만 우리 지구가 잘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범죄를 막고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뿐 인간 능력을 막는 규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못하는 사람들이 꼭 규제를 많이 만들어요. 자기 부족한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규제를 많이 만들어놔요. 그리고 언젠간 그 규제에 또 자기네들이 꼭 다칩니다. 꼭. 예.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라라는 것은 사회 질서, 잘 소통하게끔 질서를 만들고 또 범죄를 막는 일에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총도 못 가지고 사니까 우리나라가 범죄가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CCTV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많이 범죄가 줄었습니다. 이것만 나라는 잘 지키면 돼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막는 규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가 무능하면 자꾸 규제를 만들어요. 자기네 무능한 걸 자꾸 존립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리한 세금을 통해 조선시대 때처럼 일 안 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자꾸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이제 일 안 합니다. 그러면. 왜냐면 어차피 뺏길 거 뭐하러 하느냐고 일 안 해요. 그럼 사람이 무능해지는 겁니다. 때문에 범죄나 사회 질서의 위배가 아니라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활동할 수 있게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규제가 많으면 그게 이북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활기찬 사회가 조성되면 풍요롭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활기찬 사회가 조성되면 풍요롭고 건강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우리를 보고 모두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는 지금 뭐 잘해준다고 보장도 많아가지고 전부 다 일들을 안 해요. 나태해요. 어디 가면 답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21세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고 간다고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21세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고 간다고 많은 예언가들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서양에서도 했고 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언대로 되고 안 되고는 우리들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선 괜히 저 무슨 사회주의나 이런 거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건 우리나라도 안 되는 거죠. 기운은 그렇다 이거예요. 많은 예언가들이 왜 우리나라를 예언했느냐? 우리나라 백성들이 똑똑해서 잘 돼서 나라를 예언한 게 아니라 기운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운이 이 우주의 흐름, 그 기운하고 가장 잘 맞기 때문에 그런 예언도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우리들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전에 알고 있던 과거가 없으면 전에 알고 있던 과거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전에 알고 있던 과거가 없으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집에서 그래도 저 텔레비락도 있고 뭐 이런 전자제품이락도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저 리모컨이라고 알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 전자제품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보여주면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눈앞에 현실이 있어도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말하는 첫째 용어가 새로운 게 많죠.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스타일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이유도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옛날에 노자도 그랬고 중국의 공자도 그랬으며 예수 또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히려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옛날에는 박해받았어요.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자는 그래서 아예 떠나가 버렸어요.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먼저 알고 미리 가르쳐주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이 알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자꾸 듣고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해 놓으면 이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못 받아들이지만 계속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그때는 이제 내 얘기 세상이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지금 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알은 이렇게 두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새처럼 하늘을 날면 빠르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은 이해하죠, 여러분들은? 새처럼 하늘을 날면 빠르게 멀리 갈 수 있다. 알죠, 여러분들은? 왜 알겠어요? 여러분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가 없는 시대에 내가 새처럼 하늘을 날면 빠르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가슴으로. 그래, 나를 날아보자.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나냐 하고 무시하면, 날개가 없는데, 우리 사람은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 수 있느냐 하고선 내 말을 무시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산 넘고 물 건너 한참을 가듯이 그렇게 땅바닥으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받아들여 하늘을 날 생각을 하면, 그래 우리도 날아보자 하고 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비행기를 만들어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이렇게 두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적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받아들이면 세상 이치는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이면,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앞으로 지배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손을 끊고 여기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럼 미래는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미래 사회를 개척하는 선구자로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두뇌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 세상 이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지금 내 이야기에 말하려는 그 핵심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먼 미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개척한 개척자로서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남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